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 공부할 기업은 코인테크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정리를 위한 목적이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인테크는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자동화 장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 자동화 중에서 현재 1등인 회사입니다. 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것이고, 그 다음 재무 분석, 차트 분석, 적정 가격, 수합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셀사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인건비가 매우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개요를 보시면 주력 제품이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탑 머티리얼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 실적과 컨센을 보시면은 매우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답게 최근에 매우 급성장을 하고 있죠. 이 주요 주주를 보면은 이재환 회장 외 10인이 약 24%, 그 다음에 정가병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 외 6인이 11.8%, 자사주 약 3%를 포함해서 총 37%를 보유 중입니다.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 우리가 2차 전지 공정을 보면은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거든요. 그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동화가 잘 되려면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야겠죠. 매출 비중을 보시면 대부분 다 2차 전지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소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좀 있습니다. 코인테크는 제가 앞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담당한다고 했죠. 근데 보면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랑 소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탑 머티리얼 때문에 그렇거든요. 탑 머티리얼이 종속회사예요. 종속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코인테크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지주사가 고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지주사의 이익은, 매출과 이익은 전부 다 자회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연의 사업이 없다면은 우리가 저평가를 하고 있죠. 여기 대표적인 예로 LG화학과 LG엔솔이 있어요. LG엔솔이 성장을 하면서 LG화학이 약간 저평가를 받는 경향이 또 생겼죠. 그 이유가 이중으로 매출과 이익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탑 머티리얼에도 매출과 이익이 잡히고 그 매출과 이익이 고스란히 코인테크에도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상장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시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속기업의 탑 머티리얼이 3분기, 올해 3분기 10월달까지만, 9월 30일까지만 하더라도 약 5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장을 하고 나서 37%, 여전히 그래도 대주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좀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 지금은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돈을 거의 벌지 못하고 있어요. 보시겠지만 영업이익이 2%, 유지보수 영업이익이 5%, 전체 영업이익에서 2%,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재 3분기까지. 하지만 이제 소재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92%의 영업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탑 머티리얼은 이미 상장을 했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이익이 고스란히 코인테크에도 적용이 된다?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아쉽죠. 근데 뭐 지금은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있지 못하지만 23년, 24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고객 A 같은 경우에는 LG엔솔로 우리가 보이고요. B사는 삼성 SDI, C가 SK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중국이나 글로벌 기타 셀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사 가 같은 경우가 SFA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공정 기술력을 보면은 이거 이제 전극 공정이 대부분 다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립에서는 노칭이 좀 높고, 하지만 자동화 시스템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그런 증권사의 분석 내용입니다. 이거 밸류체인 보시고요. 밸류체인 전공정, 후공정. 이 경쟁사 보이시죠? SFA나 아바코가 대표적인 경쟁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건데, 셀사에서 많이 투자가 있을 것인데, LG엔솔의 미국 투자 수혜를 볼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동화에 코인테크와 아바코가 있죠. 그리고 SK온에서는 수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I에서는 또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테크는 LG랑 삼성의 투자 계획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차 대조표 한번 볼게요. 대차 대조표 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 보시면은 1640억 유동자산이 유동부채가 780억 유동자산이 훨씬 많죠. 1년 안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보다 훨씬 많죠. 이렇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 또한 매우 안정적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도록 할게요. 현재 매출은 2022년 이후에도 이제 20%대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탑 머티리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탑 머티리얼의 지분은 현재 37%를 가지고 있습니다. 37%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나머지 63%는 코인테크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서 지배주주 지분이랑 비지배 지분을 나눕니다. 여기 2022년 예상 영업이익이 170억이에요. 근데 지배주주 지분은 90억, 비지배 지분은 80억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80억은 뭔가요? 탑 머티리얼의 63%에 해당이 되는 지분입니다. 코인테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테크는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보다 한편으로는 또 이제 지배 주주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비지배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 쪽에 관련해서 재무에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교환사채가 있어요. 교환사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환사채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가지고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주식이 발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심지어 교환 가격도 38,000원이죠. 현재보다 매우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내용 같습니다. 문제는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도 있습니다. 330억을 발행을 했고요. 전환 가격도 25,000원으로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면 244억이 남아 있습니다. 244억이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금 제가 이 글을 작성한 시점에 코인테크 시총이 약 2,300억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2,244억이면은 10%가 넘습니다.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홍보 자료니까 이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 라인업 보유. 그리고 글로벌 2차전지 자동화 시스템 기업으로 도약. 그리고 전 공정, 그러니까 전후 공정 모두를 포함한 그 공정의 자동화 구축, 기술 선점을 통한 시장 선도, 그리고 턴키 구축, 독보적인 시장 지위 선점, 현재 1등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장비 및 제어를 총괄하는 시스템 솔루션, 2차전지 스마트 무인 자동화를 통한 전공정 턴키 수주 확대, 후공정 수주 경쟁력 강화. 여기 보시면 원익PN이나 이런 데랑 함께 같이 컨소시엄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영향 확대,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각화,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인데 일단은 지지선은 약 22,000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여기 보이시죠? 전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나마 이게 이런 현재 흐름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고점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점은 내려오고 있는데 지지는 계속 받쳐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흐름이 뭐냐면은 이 정도 가격에서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는 내용이거든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거는 나중에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다면은 이렇게 주가가 흐르다가 이렇게 반대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 반대죠. 이 부분 뭐냐면은 이 위로 갈수록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점은 높아지지만 고점이 낮아지면서 떨어지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지지선은 역시 22,000원대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항선이 1차 저항선이 28,000원 그리고 2차 저항선이 32,000원대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저항선의 부분에서 이제 이미 뭐 떨어져서 여기서 오르지 못하고 떨어져서 저항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터졌던 2021년 말에 보시면 장대 양봉을 이뤘어요. 장대 양봉을 이뤘는데 이 장대 양봉의 평균가가 또 32,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0원이 강력한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리포트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인데 하나증권에서 약간 좀 이런 식의 리포트를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기가와트 아워당 얼마인가 이 부분이죠. 기가와트당 얼마인가. 코인테크의 장비는 기가와트당 약 24번을 수주해 왔습니다. 이걸로 판단하건대 이 추세로 2차 전지 셀사들이 투자를 해온다면은 코인테크는 약 4천억의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셀사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그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 다음에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행인 점은 코인테크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고객사가 있죠. 그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Q&A 우리가 뭐 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 9월 23일 리포트에서 발행했던 내용입니다. 경쟁사는 SFA, 아버커. 차별점은 코인테크는 정보용 통키가 가능하다. 하나 기술과 겹치지 않는다. 탑머틀의 경쟁사는 없다. 수주잔고 추세가 늘어난다. 캐파 증설이 이미 단행해서 코인테크만으로도 매출 3천억 원 가능하다. 이거 탑머틀 IPO 했죠. 10월달에 했습니다. 코인테크의 예상 이익입니다. 저는 약 3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멀티플을 10을 줬거든요. 2024년 영업이익은 이제 증권사 컨센이고요. 멀티플을 제가 10을 줬는데 10을 준 이유는 계속 강조 드렸던 탑 머티리얼 때문입니다. 탑 머티리얼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평가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업 분석, 제가 생각하는 수업 분석입니다. 뭐 다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사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뭐 탑 머티리얼도 있지만 이 부분도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강력한 경쟁사가 SFA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SFA보다 코인테크가 앞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SFA가 매출 규모도 무척 크고요. 최근에 전국 공정 업체도 C 뭐 업체도 인수를 했습니다. 요즘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수를 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SFA가 강력한 경쟁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테크에 시그널이 있다면 당연하게도 우리 2차 전지 셀사의 투자 계획입니다. 이 투자 계획에 대해서 잘 팔로우 하시면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